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잘하고 있는 아이온큐 그리고 다가오는 중소형주 시대라는 제목으로 저의 투자 근거를 담아서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아이온큐 신규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우리나라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 양자정보과학교육센터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을 해서 양자정보, 통신과학,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인력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와 이 서울대학교 양자정보과학교육센터인 CQISE와 이 둘의 공동 목표는 학계와 산업 전문가가 산업 부분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그리고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 인력 교환을 통해서 양자 관련 활동의 품질 향상, 공동 연구, 인턴십 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혼자 일어난 게 아니고 작년 6월에 한국에서 열린 양자정부 주간에서도 대한민국 과기부와 함께 아이온큐가 체결한 이 인력 같이 교육하는 MOU와 비슷한 형태로 해당 지역의 양자과학기술 전문가를 교육하고 이 해당 지역의 양자 생태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MOU는 양해각서로 정식 계약에 앞서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활동들도 활발히 펼치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저도 여기 갔었죠. 이제 동대문 DDP에서 열렸던 양자정보 주간인데 여기서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비공개 이벤트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 오셔서 이종호 장관님과 김정삼 교수님이 전문 인력 양성, 양자 전문 인력 양성 협력 MOU를 체결을 하셨고요. 이때 또 윤석열 대통령 오셔서 김정삼 교수님이 이제 이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을 보여주는 사진도 찍힌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온큐 시애틀. 구체적으로는 보셀이라는 소도시죠. 여기서 공장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시각으로 2월 15일에 공식적으로 이 시설이 가동이 된다라고 이 해당 지역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일기방에 계시는 라이언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고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가오픈을 했는데 정식 오픈은 이제 실적 발표 2월 말에 앞서서 2월 중순인 2월 15일에 시작을 한다. 라는 소식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5달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9월쯤에 나온 기사인데 아이온큐가 워싱턴주 시애틀 주변에 있는 보셀에 지금 양자 컴퓨터 전문 제조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2024년 초에 정식 개장이 되지만 부분 개장이 임박했다라고 이미 작년 여름에 얘기를 해서 올 가을, 즉 작년 가을에 제조를 시작할 것이다. 기존의 AT&T 데이터 센터였던 6,500평방피트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 3월 실적 발표죠. 불과 몇 달 전인데 이때 어닝콜을 할 때 뭐라고 했냐. 시애틀 공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닝콜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제조하는 새로운 시애틀 사무실에서 어닝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미 부분 개장이 됐다는 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아이온큐 포르트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제 렉에 장착할 수 있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합칠 수 있는 35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갖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조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걸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10월 21일에 가서 공장 방문을 하고 임원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많은 분들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어벤져스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총 9분이 공장 견학을 갈 거고요. 여기서 이제 7분 정도가 저까지 해서 7명이 같이 뭐 실리콘밸리도 가고 시애틀에 있는 뭐 빅테크 기업들 견학도 가고 또 서부 관광도 같이 하면서 좀 기업 탐방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작년 5월 달에 본사 갔을 때처럼 뭐 블로그 형식으로 올려드리든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든 제가 갔다 오면서 배운 것들 생생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별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번에 또 가게 되면 그때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이온큐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추론을 제가 좀 하게 됐는데 아이온큐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일을 올해 2월 28일 장후로 공표를 했죠.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29일 목요일 오전 6시 반이고 제가 이때 유튜브 라이브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거는 원래 아이온큐가 이 어닝 시즌 말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소형주들은 그때 많이 한다고 제가 이제 그 아이온큐의 CFO인 토마스 크레이머한테 확인을 받았는데 아이온큐가 먼저 언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쟁사죠. 리게티나 디웨이브도 비슷한 날짜에
실적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오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참고로 재작년 4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가 3월 30일, 그리고 리게티는 3월 27일, 디웨이브는 4월 14일 크게 차이나지 않게 같이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 23년 4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만 먼저 2월 말에 하겠다 라고 밝혔고, 리게티나 디웨이브는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23년 4분기 실적 시즌은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이기 때문에 보통 중소형주든 3월 말에서 4월 초에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아이온큐는 왜 이렇게 한 달 땡겨서 하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추론은 최근 아이온큐가 IBM이랑 협력을 해서 뭐 요즘 잘 나간다 라고 알려진 QLI 연구 결과를 고정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버리면서 깨버렸죠. 그것같이 경쟁사들이 앞서 나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CFO인 토마스 크레머가 얼마 전에 니드엠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2024년 아이온큐 전략을 이 4분기 실적 발표 때 하겠다라고 힌트를 던져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달 일찍 당긴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적 발표를 기존에 하던 것보다 한 달이나 일찍 당겼다는 거는 뭔가 특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또 하나의 큰 토픽인데, 저는 중소형주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금리 트레이딩하는 전문가들의 페드와치에 의하면은 전문가들은 6월 중순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서 올해 말까지 1.25%, 한 5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빠르게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가 강력하다는 게 나오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죠. 내일 또 CPI 결과를 봐야 되는데, 인플레도 잡히고 경기도 좋고 금리 인하도 된다. 즉 경기가 연착륙되면서 골디락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은 최고점을 갱신하고 나스닥은 최고점에 가까운 상황인데, 뭐 이것 플러스 AI랑 반도체 주도주들이 이제 좀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22년 초부터 2년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인데, 작년 말에 월가의 전설인 피터 린치 아시죠? 피터 린치가 뭐라고 했냐? 현재 상승장이 소수의 거대 기술주들이 주도를 했고 저평가된 소형주들에게서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소형주들에 대해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적으로는 24년 중반부터 25년까지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플레도 잡히고 경기 지표도 좋으면서 중소형주가 떠오르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거고, 여기 아이온큐 자체적으로 예상 매출을 보시면 2023년은 이미 나온 거지만 11밀리언, 24년은 22밀리언, 작년 대비 거의 100% 성장, 25년은 한 40밀리언 정도, 2024년 대비 80% 성장, 2026년에는 거의 200밀리언이 되면서 400%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이온큐 자체적인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매크로 상황과 맞물려서 아이온큐 주가가 이제부터는 견고한 우상향을 보일 때가 머지않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제 아이온큐 이 집중 투자 근거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는 최고점 36불에 도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의견은 뭐냐, 일단 뭐 아이온큐가 서울대랑 신규 협력도 나왔고 보셀 공장도 정식 오픈이 될 거고 실적 발표도 한 달 당겨졌다,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아이온큐가 진짜 2025년에 이 64EQ인 아이온큐 템포로 실용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양자구를 달성할 수 있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과장이다, 아니다로 투자자들 간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거죠. 참고로 2024년 이정표였던 35EQ는 이미 1년 일찍 달성이 됐고 64EQ도 자신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64EQ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64EQ로 고객들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형 기업을 5억 달러 유상증자로 인수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뭐냐? 안전빵을 원한다. 그러면 지금 투자하면 안 되죠. 64EQ의 피드백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대신 수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처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대한다면 회사가 해온 것들, 회사의 기조를 살펴보면서 믿을 만한 회사인가, 잘해왔는가를 살펴보면서 미리 들어가서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실 거면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 게 맞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오래 지켜봤고 본사도 갔다 왔고 올해 말에 또 갔다 올 거니까 회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베팅해도 마음 편하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불 내외에서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모릅니다. 그저 제가 공부하면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베팅을 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나의 성향은 어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온큐 소식과 제 생각에는 중소형주 시대가 이제 온다, 그리고 저의 투자 근거는 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온큐 외에도 다른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제가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들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적자연구소 멤버십 합류하시면 그런 것들 매일 제가 컨텐츠도 올려드리고요. 같이 매달 한 권씩 책도 강제적으로 읽으면서 이제 투자 대가들의 생각도 배워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락장에서 버티고 상승장을 기다리고 수익을 견디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 고정 댓글이나 영상 상세 설명 참고하셔서 많이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